자, 이번에 할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 트래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떤 신호 소스의 위치를 알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방식이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 방식이 위상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어, 기본적으로는 어떤 센서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중간에 있는 센서 또는 하나의 센서에서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맞고 나오는 신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센서가 여기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각도를 우리가 아는 게 목적인데, 여기 들어오는 신호가 예를 들면 어떤 초기값 전에 얘기했다시피 B의 E의 JP가 초기값이 되겠고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샘플을 어떤 시간을 픽스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초기값이 들어가는데 전파가 이렇게 날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전파가 날라오다 보면은 이런 값이 있고, 여기서 P는 모든 걸 포함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신호가 E의 J2파이 F 어떤 F0, 이 전파의 그 주파수가 F0라고 하면은 T 플러스 어떤 초기 위상 이렇게 되고, 아마 크기도 어떤 A 이런 녀석이 어, 날라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T를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정해준다는 얘기죠. 시간을 어떤 값으로 정해주면 이게 바로 그리고 날라오는 크기, 이걸 이거를 이제 발산하지만 실제로는 B의 크기로 거리 도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픽스를 시키자면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위상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값을 J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는 게 어떤 BE의 JP 값이 도착하면, 여기에 도착하는 또는 여기에 도착하는 값은 이게 D일 경우에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게 같은 세타가 되고, 어, B E의 JP E의 J 2파이 D 오버 람다 사인 세타 값이 도착한다고 저번 시간이 아니고 그 어레이 안테나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도착값, 요게 두 번째 도착값이면, 요게 사실은 첫 번째 도착값이고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요 전체를 하나의 그냥 숫자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D 알고 람다 알고 이건 모르는 값이고요. 그래서 세타도 모르는 값이고, 자,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언노운이 두 개가 있죠. 이거 하나. 그러므로 두 개의 값으로 두 개의 식으로 두 개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값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노이즈가 조금만이라도 끼게 되면 이 값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해서 정확한 세타 값이 추정이 힘들다. 그래서 나왔던 게 해프 앵글 트래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책에서 나왔었고요. 여기서 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방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degree of arrival, 신호의 각도 입사각 추정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이제 현대 신호철이나 아니면은 어, 안테나 인 프로포게이션 쪽에서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Degree of Arrival Estimation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식인데, 약간 이게 그 수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겠는데, 첫 번째는 시그널 서브스페이스 메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이즈 서브스페이스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 방식들을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센서가 아니고요. 어레이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리고 노이즈가 꽤 있을 때 이 각도를 알아내는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했던 것 같이 어레이 프로세싱에 대한 게 비슷하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여기다 웨이트를 곱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떨어지는 값들만 보고 우리 세타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고, 또는 만약에 세타가 하나 더 들어온다, 이쪽에서 하나 더 들어온다, 이렇게 세타 1이 있고 세타 2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각도가 하나 더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신호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각, 어떤 어레이에서 입사각을 추정하는 방식. 이거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 하면은 우리 그 5G 같은 데서는 안테나가 이렇게 있을 때요. 안테나가 전방향으로 사실은 이 안테나가 모든 방향으로 전부 다 전파를 내보내면 좋은데 어떤 사용자가 여기 있고요. 어떤 사용자가 여기서 핸드폰을 들고 있고 어떤 사용자 여기서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전 방향으로 보내면은 이 사용자와 사용자 1번과 사용자 2번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각기 다른 주파수 밴드나 각기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빔을 보내게 되면 이 사용자와 같은 주파수 대역 또는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빔이 가니까 여기서 보내는 받는 신호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가면은 얘랑 얘랑 구분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빔포밍이다. 디지털 빔포밍이라고 해서 5G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식이 왜 사용이 되느냐? 여기에 어레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어레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1번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지 이쪽으로 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B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트래킹 방식뿐이 아니고 방향, 어떤 신호 소스를 찾는 데 대한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연구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호는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신호가 와이드밴드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도 물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라고 보고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신호를 받은 신호들 갖다가 만약에 X1, X2 이렇게 XN까지 되겠죠. 받은 신호를 가지고 현대 그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RXX라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구성은 기대치 오브 여기서 X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X1, X2 이렇게 XN까지 가는 걸로 디파인을 하게 되면 요 X가 벡터가 되겠죠. 벡터를 가지고 X 헐미션이라는 게 있죠. 이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바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이 결국에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코베리언스의 아이겐 밸류가 결국 신호가 되겠고요. 아이겐 밸류가 이거를 이제 아이겐 밸류 RXX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시그마 U, V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매트릭스로 우리가 이걸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시그마는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대각선의 아이겐 밸류 답들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10, 뭐 5 이렇게 되겠죠. U는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V도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큰 녀석들이 사실 신호가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모두 잡음이 되겠습니다. 잡음. 그래서 이 큰 값을 가지고 하는 거를 시그널 서브스페이스 메소드라고 하고 이 작은 값들을 가지고 하는 거를 노이즈 서브스페이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 여기서 뮤직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 변형된 게 루트 뮤직 이 방식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저희가 사카라는 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여기도 나오고요. 제가 사실은 요 유니터리 NPM이라는 방식은 제가 이제 개발을 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아마 저희 후배들이 몇 편 논문을 썼는데 다 잘 된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매트릭스 펜슬이라는 방식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NPM이란 거는 매트릭스 펜슬 메소드의 약자입니다.
잠깐만 추가가 요 밑에 내용을 잠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지금 이게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신호의 모델이 되겠죠. 신호의 모델이 이렇게 y로 주고 t라는 건 트랜스포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아까 x라고 썼는데 y가 이렇게 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란 게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되겠고, 기대치 y 헐미션. 여기가 아마 y 헐미션이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 맞네요. 네네, 이게 맞네요. 왜냐하면은 이 매트릭스가 n by n이 돼야 되니까요. 아까 했던, 왜냐하면 이게 y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y 헐미션 y가 되겠고요. 기대치 이렇게 되면은 y 헐미션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해지면은 결국 n by n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맞겠습니다. 여기 헐미션 여기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스냅샷이 하나인 경우 또는 신호가 시간축이 하나인 경우에, 시간이 픽스된 경우에는 이 기대치란 게 사실 시간에 대한 기대치인데 기대치 값이 없을 테니까, k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이렇게 그냥 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MVDR 방식이라는 것, 미니멈 베리언스 디스토션 레스판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집에서 매틀랩으로 한번 돌려보셔도 될 텐데, 출력이 이렇게 이게 지금 세타축이죠. 세타축에 따라서 A란 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룩 디렉션이 되겠습니다. A 정의가 윗페이지에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A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를 요게 이제 A 매트릭스가 되겠는데, 여기서 세타, 여기는 지금 저희가 한 거 약간 다르네요. 사인으로 돼 있었죠. 저희가 한 거는 요게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I 사인, 여기서 I 번째니까요. 세타. 그래서 A가 결국에는 이런 긴 큰 역시 벡터가 될 텐데, 첫 번째 거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d 오버 람다 사인 세타, j 2파이 d 오버 람다 2 사인 세타, 이렇게 쭉 가는 n 번째까지 가는 게 바로 A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 세타라는 건 우리가 보고 싶은 방향, 세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계속 바뀔 수가 있죠. 만약에 보고 싶은 방향이 이 공식에서 지금 이게 에스티메이션 공식인데요. MVDR을 사용한 에스티메이션인데, 이 공식에서 세타를 만약에 0도다, 세타 1이 0도다,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될 텐데, 여기 0을 넣어서 돌립니다. 세타에다가 0을 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코베런스 매트릭스라는 거는 아까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거에 인버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서 값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어떤 30도의 각도로, 여기서 이 각도 30도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x1, 아니 y1, y2, y3, y4 값을 가지고 코비런스 매트릭스 만들죠. R을 만들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놓고 인버스를 구해서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지금 30도라는 거는 실제로 들어오는 값이고, 여기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룩 앵글이라고 해서 0도부터 예를 들면 90도까지 스캐닝을 합니다. 0일 때 값을 구하고요. 구할 수 있겠죠? 1일 때 구하고, 2일 때 구하고, 3일 때 구하고 쭉 구합니다. 그러면 30일 때 이렇게 아마도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높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30도에 우리 입사각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방식의 단점은 아주 정확하지 않다. 사실은 요거를 분해를 해보면 프리의 변환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프리의 변환, need to scan to get the maximum, 이 값을 0도부터 스캐닝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거죠. 0도, 30도, 90도.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레졸루션 없이 0도, 5도, 10도, 15도 이렇게 스캐닝을 하는 경우에는 도달각이 입사각이 만약에 27.5도다. 그러면 우리가 25도에 한번 스캔하고 30도에 한번 스캔하게 되므로 얘는 정확하게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eed to scan to get the maximum에서 모든 각도를 다 스캔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매트릭스 역행렬이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매트릭스 역행렬이란 거는 계산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계산하는 건 물론 괜찮은데 이 매트릭스가 어떤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1010 이거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AD-BC 이게 뭐 여러분들 공식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죠. AD-BC가 0이죠. 0분의 1.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 대각선의 위치를 바꾸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0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 역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1, 0.0001, 1, 0. 이건 역행률이 존재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0 대신에 0.0001 넣었지만 매우 작은 값이므로 역행렬이 존재하긴 하는데 매우 부정확한 역행렬, 불안정한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R이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 구하는 거가 문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order of n3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R 사이즈가 만약에 n by n 매트릭스다 라고 하면 이 n의 3승번에 해당하는 곱셈이 필요합니다. n의 3승이면 만약에 1000이면요. 1000이면 1000의 3승이면 굉장히 숫자가 커집니다. 1000만 번 아니고요. 10억 번 정도 되겠네요. 여기 3승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곱셈이 들어가니까 각 각도별로 이걸 모두 해줘야 되니까요. 모두 해줘야 되니까 쉽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뮤직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A는 똑같이 아까 룩 디렉션이고요. 여기서 V라는 거는 아까 V, 시그마, U 이렇게 됐었는데 그 R를 분해하면요. 아이겐 밸류로 분해를 하면은 여기서 V가 결국에는 아이겐 벡터입니다. 보면은요. n 플러스 1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죠. 1부터 n까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V가 아마 만약에 신호가 m이 0인 경우에는요. 2부터 올라갑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아이겐 밸류가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이건 신호에 관한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요. 두 번째 아이겐 벡터, 세 번째 아이겐 벡터 이 나머지들을 전부 다 가지고 A랑 곱합니다. 자, 신호의 아이겐 벡터와 A를 곱하면 A가 만약에 신호에 위치해 있다. A가 신호에 위치해 있다. 왜냐면 A 세타가 지금 역시 이 방식도 스캔 방식입니다. 스캔 방식이란 거는 세타를 0부터 탁탁탁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타가 지금 30도, 우리가 본 각도가 30도다. 실제 입력되는 각도도 30도다라고 하면 A 세타와 이 V 30도에 대한 게 이 녀석이 만나면 큰 값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노이즈와 신호 30도에 대한 A 세타를 곱해주면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밑으로 둔 이유가 큰 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큰 값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고요. 이게 작은 값이 나와야지 이거 분의 1을 하면은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특징은 노이즈 서브스페이스와 시그널 서브스페이스가 직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직교를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값이 적어지니까요. 자기 자신만 곱하게 되면 값이 커지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A 세타가 만약에 30도, 헐미션이 30도다 우리가 원하는 값일 때 노이즈 30도 돌렸을 때
노이즈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이 나머지 이 벡터들과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값이 작아지므로 전체 p 값은 커진다. 그래서 만약에 30도가 아니죠. A가 만약에 10도다. 10도면은 10도랑 이 노이즈랑 해봤자 값이 작지가 않습니다. 꽤 큽니다. 그러면은 큰 것분의 1 하면 값이 별로 작아지겠죠. 점점 작은 값이 나오다가 30도가 딱 됐을 때 30이랑 노이즈랑 하면은 값이 커지니까 값이 작아지니까 작아지는 것분의 1 하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샤프하게 아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겐밸류를 사용한 방식이죠.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사용한 방식. 네. 이거를 이제 2차 곱하기 때문에 이제 세컨드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뮤직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방식은 루트 뮤직 방식이라는 방식인데, 루트 뮤직은 요거를 분해를 해보면은, 이 식을 잘 분해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또 분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경우, 이걸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0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커지니까요. 0으로 만들어주는 z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일이 스캔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값을 추적할 수 있지 않나,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z를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타 값을 바로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루트니까 이게 근이니까요. 근을 구하는 루트 뮤직 방식은 스캐닝 필요 없이 바로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물론 뮤직 방식과 원리는 같습니다만은 한 방에 우리 원하는 입사가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스캐닝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다른 방식들은 뭐 피사렌코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에스프릿 방식, 그 다음에 NPM 방식,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NPM 방식은 약간 특이한 것은 아까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아니고 이렇게 매트릭스 펜슬이라는 펜슬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2차가 아니고요. 곱하기가 두 개가 된 게 아니고 하나가 돼 있죠.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 기대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YY 헐미션이니까요. 요거는 사실은 Y1, Y1, Y2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Y2, Y1, Y2, Y2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스냅샷만 있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값이 하나만 있죠. X0, X1. 그래서 이걸 세컨드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하고, 얘를 퍼스트 오더 스태티스틱으로 해서 이게 조금 더 이론적으로 더 좋은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 게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논문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각 추정 방식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자, 유니터리 NPM 방식은 그거를 좀 더 확장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2차원 방식도 있고요. 자, 그래서 DOA 추정 방식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